적중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은 이제 푸는데요.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제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다는 걸 좀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각도가 출제원 각도가 이제 마케팅도 여러 각도로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제 풀어드리는데 54번부터 이제 우리가 적중 모의고사 2 들어갈게요. 다음 사례들의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수돗물, 펩시콜라, 바카스, 전기 및 전화 서비스, 새우깡, 인터넷 검색은 무차별적 마케팅 전략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전체 시장을 하나의 동일한 시장으로 간주하고 하나의 이제 어떻습니까? 그 제품을 제공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결국에 소비자의 욕구의 공통적인 부분만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춰갖고 하나의 제품 및 서비스만으로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펼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사람들이 흔히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뭐 네이버, 뭐 구글 검색 엔진 같은 게 있죠. 디렉토리 등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고. 55번 갑니다. 독점적 우위 이론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4번에 가시면은 동일산업 기업들이 특정국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은 동일산업이 기업들이 특정국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은 이건 과점적 경쟁 이론에 관한 성명이다. 독점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 좀 어려웠고요. 자, 56번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2, 3, 5는 개인적인 요인인데 동기는 심리적인 게 좀 강하잖아요. 심리적 요인이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57번은 다음 중 사업의 영역을 선택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여러 사업을 효과적인 관리 사업 분야의 기업 전체를 관심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는 문제는 전략에 대한 수준은 전사적인 전략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건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얘는 이 사업의 영역을 선택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 여러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 사업 분야를 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전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8번은 다음 소비자 행동 모델 및 영역 요소 심리적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까 동기가 심리적이었잖아요. 지각, 학습, 신념 및 태도. 근데 가족은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아까 문제가 좀 연결이 됐던 문제였고요. 자, 59번입니다. 자,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자, 시장 세분화의 요건으로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향수 자원 같은 관련성이 높은 시장 세분화 요건은 향수 제조회사가 자사 상품을 다량 사용자는 거기 밤늦게까지 밖에 있고 매우 사교적인 생활을 하는 독신 여성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어떤 장소에 살고 있고 또 어디에서 구매하며 어떤 매체에 노출되는지 알 수 없다면 이들에게 접근할 수 없다. 자, 이거 봐봐. 접근이라는 단어 있잖아. 그럼 이제 접근 가능성은 이제 찍어야 된다는 거죠. 4번. 그래서 적절한 마케팅 노력으로 세부 시장을 효과적으로 접근해서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60번에는 별표 쳐야지. 왜? 집약적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집약적은 제가 편집 외우라 그랬죠. 편집. 그래서 편의점은 우리가 집약적.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저렴한 편의품을 주로 취급합니다. 실제적으로 순수익은 낮죠. 그러면 이건 먹혔다. 편집, 집약적 편의. 가격이 낮다. 순수익이 낮다. 1번 같은 건 탁 찍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61번 같은 경우는 다음 중 판매 촉진의 특징을 잘못된 것은 판매 촉진은 단기간에 수급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자, 이것도 이제 판촉 같은 것도 마케팅에서 프로모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하나. 62번. 자, 다음 중 라디오 매체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는 거. 이건 뭐 그냥 맞춰줘야지. 시청각이 가능한 매체가 아니잖아. 청각, 그죠? 이건 뭐 점수 줬어요. 이런 것도 이제 실제로 나올 수 있어요. 점수 주기 위해서. 63번은 자, 플레노그램 요거 박스. 여기 이제 기출 키워드죠. 유용성에 대한 내용 좀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이제 1번에 가시면 부서별로 필요로 하는 변동 아니라 고정 구조물의 종류 및 수량의 확인이라고 볼고요. 64번. 자, 다음 중 엔드 진열이라는 게 또 있었잖아요. 디스플레이에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한번 별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체크했었죠. 그럼 5번. 점포에서 소비자들이 3면의 상품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엔드 진열은 3면으로 상품을 보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그 다음에 이제 65번.
다음 중 인적 판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람이 판매, 타 촉진수단에 비해서 개인적이란 말이에요. 직접적인 접촉이 있겠죠. 간접적인 접촉이 아니지.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4번은 뭐 무조건 맞히셨어야죠. 자, 힌트를 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6번 같은 것도 별표 하나 쳐놓으시면 사례에 가장 잘 표현된 거. 뭐야? GM 대우는 마티즈는 세금 및 저렴한 유지비를 강조한다. 볼보는 안정성이 있다. 파라돈 탁스는 인목질환이 지향한다. 아, 이건 제품 속성에 대한 포지셔닝이죠.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요거 이제 잘 나와. 그래서 제품 속성의 포지션이 자사 제품의 속성이 경쟁 제품에 비해 차별적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한테 인식해 주는 거고, 6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중 마케팅 조사의 절차 과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조사 문제의 정의와 조사 목적 결정을 해야 돼. 마케팅 조사에 설계하고 자료 수집 분석, 보고서 작성이니까 3번이다. 가볍게 보시고, 68번. 자, 마케팅의 관리의 과제 중에서 그 의미가 다른 하나는, 자, 이 수요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성격이 달라. 그럼 1, 2, 3, 4는 뭐예요? 수요가 적은 경우고, 5번은 불규칙적 수요는 수요 타이밍이 안 맞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5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69번. 다음 중 마케팅에 관련된 설명을 보기 어려운 거. 자, 4번입니다. 마케팅은 소비자의 니즈, 욕구에 부응하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니즈는 어떤 그 소비자가 나오면 거의 다 사회적이에요. 사회적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먼저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체크해 볼 만한 게 또, 그러니까 니즈라는 소비자 자가 들어가고 니즈라는 자체는 이제 사회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70번입니다. 리더십이 나오죠. 리더십의 특성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리더십은 공식적인 조직이 존재한다? 아니죠. 공식, 비공식 조직, 어떤 조직도 모두 존재합니다. 리더십, 요거 요새 잘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마지막에 유통정보죠. 유통정보를 조금 이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유통정보가 왜 그러냐면은, 용어 정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유통정보를 오히려 상권 분석하고 유통 분석이 좀 오히려 좀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게, 자, 이걸 연습해보면 조금 우리가 공통적인 이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유통정보는 점수를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통정보로 가볼게요. 71번입니다. 자, EC, SCM, 기대효과에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당연히 좀 안 좋은 거, 거래 및 투자 비용이 최대하다? 비용은 최소화야. 이런 거 딱 찍어야지. 그래서 5번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72번은 다음 판매 영업 데이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어때요? 판매니까 다 판매, 주문 및 경적, 외상 매출. 근데 고객 서비스는 이건 고객 서비스 관련 데이터니까 이런 것도 이제 점수를 준 거죠. 쉽게 냈어요. 73번에다가 체크해야 돼 이거. 자, 중요합니다. 어떤 게 뜨냐면 이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는 게 뜹니다. 5번.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디지털 제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은, 디지털 제품은 제작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일단 만들어주면 추가적으로 제작한 거의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반이당 생산비가 감소하는 현상, 즉 수학 체증의 법칙이 되는 거죠. 오히려 체감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 잘 나옵니다. 74번. 유통정보 시스템 CIS의 응용기술, 정보응용 시스템을 볼 수 없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떤 게 있어요? SCM, QR, ECR, 그 다음에 EPR, ERP 같은 게 있는데, 이대하는 유통정보 시스템의 관련 기술, 이 정보 기반 시스템. 제가 이 유통정보에서 요거 나올 겁니다 했어. 그래서 1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이것도 별표로 쳐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응용기술이냐, 아니면 관련 기술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5번. 다음 중 개인 의사결정보다 집단 의사결정이 더 유효한 경우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맞춰줘야죠. 왜냐면은 정확한 의사결정을 요하는 가업의 경우, 창의성 요구되는 가업이나 비구조화된 과업, 신속한 의사결정 요구되는 과업, 비구조화된 과업, 비정형적 의사결정의 경우는 개인 의사결정이 더 유효하지만 정확한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가업의 경우는 집단 의사결정이 더 바람직하죠. 자, 76번입니다. 다음 중 소프트웨어의 에이전트의 특징에 해당하는 거. 내가 사자협지라고 외우시라 그랬어요. 타율성이 안 들어가.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를 유통정보할 때 강의했었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7번, 요거 EDI니까 별표 하나. EDI 도입 효과 보기가 적절하지 않는 거. 자, 어떻습니까? 4번이죠. EDI는 내부 업무 처리 절차 계산. 외부가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8번.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데이터를 탐색하죠. 데이터 교정, 모형화 단계, 모형평가. 4번이 정답이고. 자, 79번입니다. 다음 지식경영의 이론 중 성격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1번서부터 3, 4, 5번은 다 지식경영의 이론 중 전략이론이에요. 근데 2번은 사회라는 게 들어갔잖아. 사회이론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0번. 좀 다시 쉽게 됐죠. 다른 것들은. 자, 다음 중 제조업자가 생산자의 바코드를 인쇄하는 건. 자, 이건 소스 마킹이죠. 그래서 해설이 있지만은 소스 마킹은 어떻게 돼요? 제조업체나 판매원이 자사가 생산 출하하는 상품의 포장이나 용기의 세계 어디에서나 정확히 식별되는 바코드 심볼을 동시에 인쇄하는 방법입니다. 소스 마킹이 중요해요. 상품의 고유 식별번호는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 상품을 동일 번호에 식별하지만 소스 마킹이 안 된 상품은 동일 품목이라도 소매업자가 각각 번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정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인스토어 마킹 같은 것도 소매점에서 바코드 프린터 등의 마킹 기기를 이용해서 라벨의 바코드를 인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걸 말한다. 자, 81번도 우리가 ERP니까 이것도 별표. ERP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정답은 4번. 자, ERP는요, BPR을 도입하는 ERP를 실시해야 된다. 자, ERP는 BPR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ERP는 뭐 기업의 모든 자원의 흐름을 어느 한순간 전사적 자원 관리죠. 그래서 어느 한 곳이라도 언제든지 정확하게 추출해야 돼요.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회계적인 자료 등을 통해서 기업의 업무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전략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ERP가 성공적으로 구축이 되어 필요한 자료가 추출되려면 기업의 장점과 약점을 가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목적과 목표, 시장의 흐름과 영향 요소, 경쟁적 부족 등 여러 가지 분석 자료와 ERP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BPR 통해서 기업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내용이 바뀌게 되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82번. 자, 이 마켓플레이스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이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장 창출 방식에서 이 마켓플레이스의 유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시장 창출 방식에 따라서 카탈로그형, 경매형, 역경매, 교환 등이 있어요. 근데 보톨형은 이제 호텔형, 이것들이 이제 그 메가 마켓형과 함께 사업용에 따라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텔형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거기 때문에 자, 이건 들어가지 않죠. 3번이 정답이다. 자, 해설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3번. 자, 다음 중 자료 중 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고 자료 분석을 기법을 하는 거. 마이닝이 뭐예요? 캐는 거지.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과거에는 찾아내지 못했던 데이터 모델을 새로이 발견하는, 실행 가능한 유용한 지식을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1번이 정답인데, 이거 좀 별표를 쳐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웨어하우징, 그 다음에 웨어하우스, 마이닝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84번 같은 경우는, 자, 83번 정답은 1번이고, 자, 갑니다. 84번, ECR. 우리가 이제 이 구현 전략과 목표가 가장 부적절하게 연결된 거. 자, 이 도입 효과 중 효율적인 상품 보충이에요. 그래서 이 상담 조절, 도달 시스템 활용으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상품을 효율적으로 보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번이 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85번 갑니다. 다음 중 산업사회에서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산업사회는 이제 인력은, 산업사회에서에 대한 인력은 기술자가 흉용공이에요. 장인, 농부, 수공업자가 아니죠. 2번이 아니다. 이건 가볍게 내 문제고요. 그 다음에 86번. 데이터베이스. 이거 별표 쳐야죠. 키워드입니다. DB.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데이터베이스 언어, 그 다음에 기계,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면 다야. 중요한 것은 판매자가 아니라 사용자입니다. 스키마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번인데 이거 중요합니다. 87번 별표 카였습니다. 기대효과에 받지 않는 것은 비용절감, 좋은 게 나와야 돼. 비용절감의 효과, 산업정보화에 대한 경쟁력, 국제경쟁이 강화, 21세 정보화 사회로의 조기 진입, 그 다음에 제품 생산 소요 시간의 증가, 단축이죠. 당연히 점수를 줬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한테 문제를 준 거예요. 조직 간의 정보 공유 및 신속한 정보 전달. 자, 88번도 별표. 왜? CRM이잖아. 고객 관계 관리. 도입에 관한 기대효과적 마케팅 기회의 분석 측면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4번 고객 니즈 변화에 따른 신속한 파악 및 그 대응은요, 마케팅 관리 측면에서의 기대효과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기회의 분석 측면이 아니죠.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좀 고르기가 좀 어려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89, 90번만 남았네요. 자, 89번을 보시면, 다음 지식경영, 우리가 지식경영 프로세스 및 정보기술에 관한 내용 중 접근에 관련된 사항으로 거기 어려운 것은, 자, 데이터베이스도 고, 인터페이스도 고, 글로브웨어, 패턴 매칭은 다 접근에 대한 건데, 모의 실험은 전환에 대한 겁니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보세요. 이것도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번은, 요거는 별표를 한 2개 정도, 포스 시스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포스 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각종 포스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한다. 포스 데이터의 분석 중 매출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자, 매출은 어떻게 돼요? 분별, 단품별, 그리고 시간대별, 계산일별, 계산월별로 분석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2번이 정답이에요. 2번. 근데 고객당 매출은, 아니면 분별 고객당 매출은 고객 정보야. 그러니까 고객이 들어가면 고객 정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전월 대비 객수, 시간이 들어가면 시계열, 상품의 요인은 상관관계야. 그럼 매출에 대한 분석을 찍게 되면은 매출은 분별, 단품별,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들어가니까 이게 매출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라는 거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별표 친 거 위주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유통관리사 2급 강의를 이제 다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공부 방식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별표를 하나 치라는 것은 가끔가다 나오는 거, 2개는 자주, 3개는 꼭 다음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항상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이제 분석을 해서 특히 이제 최근 3개년간의 기출문제를 좀 분석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강의했을 때 기본서를 가지고 그 부분 그때그때 체크한 게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제가 문제를 체크한 문제가 굉장히 여러분한테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가져가세요. 기출문제가 먼저 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습니까? 예상문제 제가 해드렸던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모의고사는 솔직히 말해서 계산은 뺐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모의고사에 전달시킬 수 있는 거는 최근 경향에 대한 지문입니다. 이 계산에 대한 거를 제가 지금 여기 내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또 계산에 또 치우치다 보니까 그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 트렌드라는 자체에 대한 앞으로 이제 유통관리사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이 없는 것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제가 예상문제집에 책이 없던 내용들도 좀 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지만 교수로서 지금 개공교수로 있습니다. 경영학과에. 물리관사 자격증도 있고요. 유통 쪽으로 또 우리가 또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업무는 이제 그 내용적인 것이 자꾸 그 외적인 내용, 특히 이제 타 자격증에서 나오는 입지 파트라든지 상권 분석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잠깐 좀 우리가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유통관리사가 예전보다는 좀 이렇게 조금 이 분석을 좀 정확하게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요.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어떤 게 나올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니까 여기 제 강의를 딱딱 그 파트 보시면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이게 모의고사를 이제 이렇게 풀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 요약 이 집을 좀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지금 이제 다음에 보실 유통관리사 시험에 꼭 합격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유통관리사 우리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